쿼바디스 앤드 김민철. 쿼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는 1895년 폴란드의 소설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 1846만 1916가 라틴어로 쓴 역사 대하 소설이다. 민음사에서 1-2권으로 나누어서 완벽하게 번역했다. 로마 제국 제5대 황제 네로니로 시대의 기독교 박해 AD 6768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네로는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된 율리우스 마이너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이다. 네로는 기독교 박해로 인해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유명하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데는 머빈 느로이 감독이 연출하여 1951년 11월 8일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쿼바디스의 공이 지대하다. 쿼바디스는 1913년 이탈리아에서 엘리코 과초니 감독의 연출로 영화로 만들었고 이후 몇 차례 더 영화화되었다. 가장 유명한 영화는 1951년 작품 쿼바디스로 MGM에서 제작과 배급을 담당했다. 이 밖에 2001년 폴란드의 예르지 카발레로비치 감독이 연출한 쿼바디스 도미네가 유명하다. 폴란드에서 제작한 쿼바디스 도미네는 러닝타임 225분 3시간 45분으로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의 원작에 가장 충실하다. 극장판 144분으로 편집되어 한국에서도 상영되었고 DVD로 발매되었다. 쿼바디스는 1951년 MGM이 제작한 영화를 중심으로 리뷰하기로 하였고 폴란드 영화와 원작은 부분적으로 참고하기로 하였다. 헨리크 시엔키에비치는 제정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폴란드인의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 역사소설 쿼바디스 도미네를 집필하였고 그의 대표작품이다. 헨리크 시엔키에비치는 190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여 폴란드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소설 쿼바디스는 기독교를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비판이 일부 있었으나 철저한 고증으로 원시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쿼바디스가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저술되었다는 것은 로마사를 연구한 사학자와 성서 연구가들이 보증하고 있다. 소설과 영화에는 실존 인물이 다수 등장한다. 아울러 주인공 마르쿠스 비니키우스와 리지아 역시 시대는 달라도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여 창조하였다. 소설 쿼바디스는 기독교 연구에 상당히 기여한 작품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인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51년 영화 쿼바디스는 76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제작하여 1952년에만 미국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하였다. 가톨릭 교회와 미션 스쿨을 중심으로 장기간 단체 관람이 이루어져 정확한 흥행 성적은 집계 불가능하다. 1951년 쿼바디스는 1953년 제2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작품상을 포함하여 7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 한국에서는 1955년 4월 10일 최초 개봉되어 여러 차례 재개봉되었고 크리스마스에는 KBS, MBC, TBC 등 방송사에서 단골 특집 영화로 편성하였다. 4,050대 이상 한국인은 쿼바디스를 방송이나 극장에서 보았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무척 익숙한 영화이다. 필자는 최소한 30회는 보았다. 필자는 TV로 가장 먼저 보았고 극장에서도 여러 번 감상했다. 그리고 근래에는 블루레이 DVD를 소장하고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감상하고 있다. 엘프리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18편을 리뷰하고 대망의 300회. 사운드 오브 뮤직을 향해 나아가면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종교 영화를 몇 편 소개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무신론자이지만 군대에서 이등병 시절 가톨릭 영세를 받았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영세를 받았지만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교적자를 냉담자라고 부른다. 필자를 정확히 말하자면 냉담자에 속한다. 젊은 시절에는 무신론자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는 성당에 나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많이 가톨릭 교인이 되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모로 실망스럽지만 로마 시대 원시 기독교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다.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공동체 사회를 목표로 했다. 사랑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었지만 나눔의 공동체 사회를 지향했다. 필자가 쿼바디스를 종교 영화 중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영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가 잉그리드 버그먼과 데버러 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데버러 카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검은 수선화 1947에서 수녀 역을 맡았고 로버트 미첨과 공연한 병사와 수녀 1957에서도 수녀 역을 연기했다. 쿼바디스는 러닝타임 174분의 1.331 테크니컬 컬러 필름으로 제작되었다. 주인공 마르쿠스 비니키우스 역을 맡은 로버트 테일러는 비비안 리와 공연한 머빈 르로이 감독의 1940년 영화 에스워털루 BRIG로 국내에 얼굴이 알려졌고 피난 시절 임시수도 부산에서 1952년 10월 20일 개봉되어 피란민들의 시름을 달래주었다. 여주인공 리지아 역을 맡은 데버러 커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6번이나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영국 출신에 대한 텃세로 한 차례도 수상하지 못했다. 데버러 카는 왕과 나킹 언드 아이 1956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데버러 카는 후에 아카데미, 영국 아카데미 BAFTA와 칸국제영화제에서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등장인물은 시놉시스에서 극중의 배역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그러면 당대의 미남 스타 로버트 테일러와 데버러 카의 전성기 시절을 감상할 수 있는 영화 쿼바디스를 리뷰한다. 위에 소개하는 영화는 유튜브 무비콘에서 퍼온 것으로 한글 자막이 지원되고 화질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란다. 시놉시스 SYNOPSIS 영화 줄거리 요약. 영화 쿼바디스는 서기 AD 64년 로마 제국 1번 국도 아피아 가도를 행진하여 개선하는 병사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된다. 부대의 지휘관은 제14군단 사령관 마르쿠스 비니키우스 로버트 테일러, 이하 마르쿠스이다. 마르쿠스는 브리타니아의 반란을 진압하고 3년 만에 로마로 귀환했다. 원작에는 소아시아 전선에서 돌아온 것으로 나온다. 마르쿠스에게 황제의 전령이 명령서를 가지고 당도한다. 황제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야영하라는 전가를 보냈다. 전령이 야영하라는 명령서를 가지고 오자 행군 대열에서 한 병사가 불만을 토로한다. 마르쿠스는 호민관 파비우스 네르바노먼 우드랜드 이하 네르바에게 부대를 맡기고 황궁으로 달려간다. 영화의 호민관으로 나온 네르바는 후일 로마 5현제의 첫 번째 황제인 네르바에게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네르바는 가공의 인물로 5현제와는 무관하다. 쿼바디스는 로마 외곽에 세트를 세우고 로케이션을 포함한 촬영을 하였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우산과 같이 생긴 로마의 소나무가 이색적이다. 5현제는 네르바, 트라야누스 네르바의 아들 하드리우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마르쿠스는 황궁에 도착한다. 그는 머리를 자르고 발톱을 손질하며 노래를 부르는 황제 네로 AD 3768에게 야영을 하면 병사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네로 피터 유스티노프 부니아 네로는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부대와 합류하여 개선식을 열기 위한 조치다고 짜증스러운 듯이 말한다. 참고로 로마의 한계 군단은 약 6,500명이다. 네로는 서기 54년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급사하자 그의 외동아들이자 적법한 계승자인 브리타니쿠스를 제치고 황제에 올랐다. 이는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와 세네카비시 4년 AD 65년가 공모하여 클라우디우스의 유언장을 위조한 친위 쿠데타의 결과였다. 약관도 채 못된 17세의 제위에 오른 네로는 세네카를 중용하여 초기 5년여 동안은 로마 시가지를 정비하고
문화를 장려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네로는 신분을 숨기고 음유시인으로 나폴리에서 경연 무대에 서기도 할 정도로 예술적 조예가 깊었다. 영화에서는 돼지 멱다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제작사와 감독의 다소 악의적인 연출이다. 네로는 적그리스도 1호로 찍힌 황제이다. 마르쿠스의 외삼촌 가이우스 페트로니우스 아르비테르 AD 20년, 66년은 로마 시대의 작가로 이름과 성을 복수로 사용하였다. 그는 비티니아의 총독과 집정관을 지낸 인물이다. 장편소설 사티리코네스 ATYRICON의 작가로 알려졌다. 페트로니우스 레오겐 부니아 페트로니우스는 탄미주의자로 이름 높다.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는 페트로니우스를 쿼바디스의 핵심적인 등장인물로 삼아 네로 시대의 궁중정치를 전개해 나간다. 네로의 친위대장으로 등장하는 티겔리누스 레프 트루먼 이하 티겔리누스도 실존인물이다. 평민계급으로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몹시 잔혹한 인물로 로마 시민의 원성이 자자했다. 마르쿠스는 페트로니우스의 주선으로 은퇴한 장군 아울루스 플라우티누스 펠릭스 에일머 이하 플라우티누스의 자택에 임시거처를 정하고 병사들을 야영하도록 한다. 플라우티누스의 아내는 폼포니아 그렉시나노라 수인번 이하 폼포니아이다. 마르쿠스는 호민관 네르바와 플라우티누스의 집에서 목욕을 한다. 여기서 마르쿠스는 리지아를 경호하는 우르수스 버디베어 이하 우르수스를 보고 엄청난 덩치에 놀란다. 우르수스는 리지아 혹은 리기아 국왕의 근위대장으로 로마 제국의 인질인 리지아 데버러 카 이하 리지아를 지키기 위해 수행했다. 리지아의 본명은 칼리나인데 본인이 나라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리지아는 플라우티누스 폼포니아 부부이의 수양딸로 입적되었다. 마르쿠스는 우르수스에게 검투사로 나서면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르수스는 살인은 죄악이라고 잘라 말한다. 목욕을 마친 마르쿠스는 테라스에 등불을 밝히는 아름다운 금발의 처녀를 보고 그녀의 미모에 첫눈에 반한다. 마르쿠스는 플라우티누스 노장군이 노예를 보는 안목이 상당히 높다고 말한다. 핑크색의 그리스식 드레스를 입은 리지아가 이 집에 노예는 없으며 당신이 노장군으로 부른 그분은 내가 마음으로 존경을 담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라고 대꾸한다. 마르쿠스는 정중히 사과한다. 식사 시간, 마르쿠스는 브리타니아에서 야만족 켈트족의 반란을 진압한 무용담을 늘어놓는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바오로가 방문한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오로약 기원 후 5년 67년 추정는 타르수스 출신의 유대인으로 처음에는 기독교도를 박해하다가 다마스쿠스 회심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앞장선 인물이다.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바오로는 존재할 수 없었지만 바오로가 없었다면 현재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할 만큼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신약의 대부분이 바오로가 12사도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하고 부분적으로 각색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이다. 플라우티누스는 마르쿠스가 랍비를 이해하지 못하자 바오로를 철학자이자 선생으로 소개한다. 마르쿠스는 야영 중인 병사들을 돌아보러 가고 리지아는 두 눈을 반짝이며 전도 여행담을 말해달라고 한다. 이 장면에서 데버러 칸은 정말 아름답다. 사도 바오로에게 전도 여행 중의 이야기를 들은 리지아는 벅찬 감동의 땅바닥에 물고기 형상을 그린다. 물고기 형상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분을 드러낼 때 쓰던 일종의 암호이다. 이때 군영에서 돌아온 마르쿠스가 내가 물고기처럼 생겼느냐? 고 묻는다. 리지아는 막대기로 물고기 그림을 지운다. 마르쿠스는 리지아에게 들이대며 강제로 키스한다. 리지아는 화를 내며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지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험악한 말들을 듣고 경멸하는 마음뿐이다고 쏘아붙인다. 마르쿠스는 브리타니아 여성은 몸에 사슴 기름을 바르고 갈리아 여인의 손은 멧돼지 같다고 폄하한다.
리지아는 사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고 손이 거칠은 것은 열심히 노동한 결과이다고 반박한다. 리지아가 자신을 뿌리치자 마르쿠스는 그녀를 뒤쫓는다. 이때 우르수스가 마르쿠스를 태산같이 가로막는다. 우르수스 역을 맡은 버디 베어는 헤비급 복싱 선수였다. 스타일만 구긴 마르쿠스는 방으로 돌아가고 네르바는 청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느냐 고 놀린다. 리지아는 방에 돌아와 십자가 아래서 오늘 화낸 것을 반성하고 마르쿠스가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기도를 올린다. 네로의 황궁 앞 광장에서 성대한 개선식이 열린다. 키가 무척이나 큰 여사제가 올림푸스 12신을 차례로 거명하며 감사를 올린다. 마르쿠스는 사필의 백마가 끄는 상아와 금박으로 장식된 전차를 타고 황금빛 갑주와 투구를 썼다. 마르쿠스의 마차에 월계관을 든 노예가 동승하여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일 뿐이다고 말하는 것으로 경각심을 환기시킨다. 화면이 황궁의 대전으로 전환된다. 네로는 뙤약볕에 발코니에 나가 열병을 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고 황후 포페아 페트리샤 라판 이하 황후는 치타 2마리의 목줄을 잡고 비스듬하게 누워있다. 포페아는 고급 매춘부 출신으로 네로를 뛰어난 방중술로 녹여서 황후 자리를 차지했다. 네로는 포페아를 황후로 맡기 위해 어머니와 아내를 죽였다. 황후는 매우 음탕하여 근위대 장교들과 추문이 끊이지 않았고 로마의 귀환한 마르쿠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 페트로니우스가 네로를 구슬린다. 영화에서 페트로니우스는 네로를 말발로 데리고 노는데 이런 식이다. 네로가 시를 써서 보여주자 허접한 이니 장작더미에 불태우라. 루칸이 이 시를 썼다면 천재라고 칭송받겠지만 호메르스를 능가하는 대천재이신 폐하께서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도 후세에 남겨야 하니 불태우기는 아깝고 차라리 소신에게 하사해달라. 갑오로 보관하겠다고 능수능란하게 아첨을 한다. 극중에서 페트로니우스는 시니컬하지만 네로의 허영심을 꿰뚫어보고 아부하는데 자세히 의미를 곱씹어보면 경멸하는 것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네로는 자신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페트로니우스의 칭찬에 항상 목말라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네로는 페트로니우스가 꼬시자 열병식을 격려하기로 하고 발코니에 황후 포페아를 데리고 나간다. 관중은 어머니와 아내를 죽인 살인마라는 비난도 하지만 주피터의 아들을 보라며 감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마르쿠스는 관중 속에 리지아가 있는지를 찾는다. 이때 화면이 전환되며 열병식을 보고 발글에 상기된 표정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돌아서는 리지아의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마르쿠스는 페트로니우스의 저택에서 개선식에서 입은 황금 갑주를 벗으며 삼촌에게 로마의 인질법에 대해서 묻는다. 페트로니우스는 인질은 전적으로 황제의 소유물이라고 말하고 몇 년 전에 플라우티누스에게 자신이 로마 제국의 인질인 리지아를 맡겼다는 것을 상기한다. 페트로니우스는 플라우티누스의 집에서 철학선생이라는 바오로를 만났다는 조카의 말에 하필이면 기독교도의 둥지에서 알을 골랐느냐 며 놀란다. 네로는 마르쿠스에 대한 포상으로 황제 속주 중에 가장 중요한 이집트의 군권을 맡길 예정이었다. 마르쿠스는 황제에게 청하여 이집트 대신 리지아를 받겠다고 말한다. 인질은 로마 법상 전적으로 황제의 소유물이다. 페트로니우스는 네로에게 말해서 인질의 보호자를 플라우티누스에서 너로 바꾸도록 하겠다면서 장군이 친딸로 여기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페트로니우스에게 죽은 누나의 아들인 마르쿠스는 유일한 후계자이다. 장면이 플라우티누스 장군의 자택으로 전환된다. 개선식을 보고 우르수스와 집에 돌아온 리지아는 황제 근위병으로부터 오늘부로 거처를 황궁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는다. 리지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황궁에 도착한다. 네로의 후궁할렘으로 안내된 리지아에게 악테로 잘리 크러칠리 이하 악테가 황제의 연회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악테는 몇 년 전에는 네로의 총애를 받았던 첩후궁이었는데 지금은 황제가 찾지 않아 후궁의 감독관으로 일한다. 악테는 리지아에게 무엇인가 말하려다 총감독이 나타나 왈왈대자 너는 이제 황제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딴청을 피운다. 악테는 리지아의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라고 한다. 목욕을 마친 리지아는 금박으로 장식된 페르시아산 비단으로 만든 푸른 옷과 금슬의 허리띠를 메고 꽃단장을 한다. 영화 쿼바디스에서 데버러 카가 입은 의상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가 등장한다. 연애씬에서 데버러 카는 천상에서 하강한 선녀처럼 아름답다. 마르쿠스가 아이보리 색상의 멋진 파티 복장으로 나타난다. 영화의 두 주인공은 연애 참석자들을 단숨에 초라하게 만든다. 할리우드 영화의 장기인 주연 배우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네로는 황후를 대동하고 팡파레를 울리며 등장한다. 화려한 연애는 무희의 춤에 이어 검투사들의 격투로 이어지는데 300명을 죽였다는 전설적인 검투사 크로톤이 등장한다. 크로톤은 상대 선수를 간단하게 제압하고 네로의 처분을 기다린다. 네로가 엄지를 아래로 향하자 크로톤은 상대의 목을 꺾어서 죽인다. 할리우드 영화와 반대로 폴란드 영화 쿼바디스 도미네는 의상 고증이 철저하여 무척 소박하다. 네로는 사파이어 볼록 렌즈를 통해 연애 참석자들을 살피며 마르쿠스를 본다. 네로는 저 아이가 내가 하사한 인질이냐? 고 묻는다. 네로는 리지아의 빛나는 미모를 보고 아깝다는 표정을 짓는다. 페트로니우스가 재빨리 천재적인 신미안을 가지신 폐하는 단번에 인질의 엉덩이가 너무 좁다는 것을 간파하셨을 것이라고 선수를 친다. 네로가 변심하여 리지아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을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네로는 나도 엉덩이가 빈약한 것이 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페트로니우스가 루비 렌즈를 권하자 황후가 빼앗아 마르쿠스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신다. 네로는 내가 직접 가보겠다며 마르쿠스의 자리로 간다. 네로는 이제 보니 과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운 듯이 말한다. 페트로니우스가 재빨리 아까 폐하께서 지적하신 것을 빼면 그렇다고 말한다. 네로는 입맛을 다시며 맞아. 다시 보아도 엉덩이가 너무 빈약하다고 말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로마 시대 미인의 기준은 풍만하고 엉덩이가 쩍 벌어진 것을 으뜸으로 쳤다. 근위대장 티겔리누스가 마르쿠스에게 와서 황후가 찾는다고 말한다. 마르쿠스는 근위병을 불러 리지아를 페트로니우스 삼촌 집에 데려가서 시종장에게 인계하라고 이르고 황후에게로 간다. 악테가 외출시 걸치는 겉옷을 걸쳐주면서 몸에 바르는 화장품을 실수를 가장하여 쏟고는 재빨리 물고기를 그렸다가 지운다. 악테는 나는 아직은 믿지 않지만 너희가 믿는 신이 전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제부터 전능하신 분의 뜻에 내 몸을 맡겨라고 말하는 것으로 격려한다. 리지아는 악테의 격려로 용기와 희망을 갖는다. 악테는 그녀를 보내고 창밖으로 쇼를 흔들어 수신호를 보낸다. 리지아를 태운 가마를 10여 명의 가마꾼과 경비병이 호위하여 페트로니우스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때 우르수스가 나타나 경비병과 가마꾼을 제압한다. 리지아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로마의 가마는 보통 8명의 가마꾼이 든다. 다음 날 일찍이 플라우티누스 장군 자택의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며 마르쿠스가 씩씩거리고 나타나 리지아를 당장 내놓으라고 다그친다. 장군은 어제 황궁 연회에 가고부터 연락이 끊겨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르쿠스는 거짓말로 몰아붙이고 장군은 로마 군인의 명예를 걸고 말한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집안을 수색해도 좋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폼포니아가 나서서 내 아들 정도의 나이이니 편하게 말하겠다면서 리지아는 사령관을 마음에 담고 있다. 늙은 나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데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느냐? 고 말한다. 마르쿠스는 삼촌 페트로니우스에게 근위대장 티겔리누스에게 알려 로마 시가지를 샅샅이 수색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겠느냐? 는 의견을 개진한다.
페트로니우스는 그러면 기독교도들이 리지아를 더욱 깊숙이 숨길 것이다며 그리스인으로 자칭 철학자인 킬로 존 러더 이하 킬로를 소개해준다. 킬로의 라틴어 발음은 칠로 CHILO인데 편의상 영화의 영어 이름으로 대신한다.